통키뉴스와 히사모뉴스는 라니만닷컴의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3월 이후에 라니만닷컴에서 제품을 주문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단체 카톡방으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렛츠고!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 기관차는 중국이 아닌 미국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충격에서 미국 경제가 올해 회복되는 과정에서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16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을 제칠 것으로 분석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7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는 최근 세계 경제 성장률을 약 6%로 전망하면서 이같이 분석했는데요. 이 연구소에 따르면 세계 경제가 4.1%가량 성장한 2005년 미국은 전체 성장률 중 기여분이 1.0포인트로 중국의 0.9포인트를 앞선 뒤 이후에는 15년 동안 중국보다 낮은 기여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 국가들이 중국을 싫어하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존재로 인정한 부분이 여기 있었는데, 자, 코로나 이후에 그 선두를 다시금 미국이 탈환했다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이대로 쭉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유가 소식입니다. 세계 3대 유종 중 하나인 브렌트유 가격이 8일 코로나 확산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7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5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이날 아시아 시장에서 장 초반 배럴당 71.38달러까지 올라 지난해 1월 8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브렌트유는 한국 시간으로 이날 오후 2시 20분 현재 1.35% 오른 배럴당 70.71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도 이날 한때 2018년 10월 이후 최고치인 배럴당 67.98달러까지 오르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유가 상승세는 예멘 반군 후티가 전날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석유 시설을 향해 드론과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는 소식이 시장 불안 심리를 부추긴 데 따른 것입니다.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의 자회사인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마크 잔디가 인플레이션이 임박했다면서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했다고 미 경제 매체 CNBC가 7일 보도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무디스를 대표하는 유명 이코노미스트인 마크 잔디는 지난 5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매우 빠르게 전개될 것이라면서 어떤 피난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시장이 금리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이라면서 인플레이션이 바로 코앞에 있다고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월가와 인플레이션 복귀의 심각성을 가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잔디는 신종 코로나 감염증으로 타격을 받은 미국 경제의 최근 흐름 회복과 관련해 성장이 매우 강할 것이라면서 투자자들은 이에 따른 급격한 시장 변동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진단을 했고요. 그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심지어 경기 회복과 관련된 주식도 투자자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그것은 시장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하고 거시적인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는 역사적인 기준으로 볼 때 밸류에이션, 즉 평가 가치가 너무 높다면서 단기 전망에 초점을 맞춘 투자자들에게는 헤쳐나가기에 너무 어려운 시장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에 관한 것, 금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 미주노래에서 오늘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반대되는 의견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뷰티 셀커 애플리케이션 회사인 메이투라고 있습니다. 약 4천만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를 사들였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8일 보도했는데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한국 돈으로 400억 원, 약 4천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가 투자한 인공지능 AI 기반의 보안업체 이볼루 테크놀로지가 스펙과의 합병을 통해 상장하기로 합의했다고 7일 밝혀졌습니다. 자,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볼브는 뉴홀드 인베스트먼트 스펙과 합병해 상장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합병과 상장 지분 사모 투자를 통해 4억 7천만 달러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합병 회사의 기업 가치는 17억 달러로 이번 거래 과정에서
평가됐고요. 이볼브에는 게이츠와 제프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등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설립된 이볼브는 AI와 데이터 사이언스를 이용해 무기 등 위험물질 소지자를 걸러내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4년간 5천여만 명의 검색 실적을 기록했고요. 이볼비는 놀이공원인 식스플래그와 뉴욕의 링컨 센터, 프로 미식축구팀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홈 경기장인 매사추세츠의 질레트 스타디움 등의 보안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중국 하웨이가 미국의 제재 여파로 지난해 중국 이외의 이동통신 장비 시장에서 점유율이 하락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는데요. 그러나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화웨이는 여전히 점유율이 1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라비아와 미주행 4월 선적분 원유 가격을 인상한다고 7일 발표를 했고요.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는 아시아로 향하는 4월 선적분부터 경질 원유 기준 가격에 대한 가상금을 배럴당 40센트 올린 1불 40달러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현지 로컬 소식입니다. 1조 9천억 달러의 구조 계획 법안이 연방 상원에서 가결됐고요. 내일 연방 하원에서 재표결로 최종 확정되고 10일 대통령 서명하면 15일 전후에 1,400달러씩의 현금 지금이 입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5일 전후에서 코로나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백신 개발과 공급, 접종이 진행 중이지만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 등으로 4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미국의 신규 감염자 숫자가 여전히 매우 높다면서 방역 조치를 서둘러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했고요.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상황이 다시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LA와 오레니 카운티 등 남가주 코로나 수치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 곧바로 레드 코드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진단입니다. 팬데믹으로 직격탄을 맞은 미국민 44%가 해직이나 봉급 삭감을 경험했으며 절반은 지난해보다는 다소 나아졌지만 절반은 아직도 1년째 경제난을 겪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하버드대 교내신문 하버드 크림슨이 마크 램지어 교수의 일본군 위안부 논문을 매우 유해한 거짓말로 규정하며 출판한 이유가 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검찰총장 사태를 계기로 윤석열 대망론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어제 발표된 대선 주자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32.4%, 이재명 24.1%, 이낙연 14.9%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안철수와 오세훈 중 야권 단일 후보가 나오면 여당의 박영선 후보를 모두 이기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야권 단일화 실패로 3자 대결이 펼쳐지면 여권의 승리가 예상되었습니다. 장기 표류를 면치 못하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에 타결됐습니다. 국무부는 한국 중에 의미 있는 증액이 포함됐다고 전했는데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영국 해리 왕자와 결혼한 메건 마클이 영국 왕실에서 생활할 당시에 왕가에서의 곤경으로 자살 충동까지 있었고 인종차별 의혹까지 제기하며 작심한 듯한 폭탄 발언을 터뜨렸습니다. 다섯 번째 성희롱 폭로가 제기된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를 둘러싸고 같은 당 소속의 주의회 지도부까지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 정치적 입지가 더욱 좁아지는 등 사퇴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소식입니다. 미얀마 군경이 또다시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해 2명이 사망했고요. 시위대가 전국적인 총파업에 나선 가운데 군부도 강력한 대응을 분명히 하면서 유혈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화 미나리가 방송영화 비평가 협회가 주관하는 크리틱스 초이스 영화상에서 외국어 영화상과 아역 배우상을 수상했는데 그러나 윤여정의 여우 조연상 수상은 아쉽게도 불발됐습니다. 오는 일요일 오후 5시부터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열리는 제63회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후보에 오른 방탄소년단 BTS의 공연이 확정됐습니다. 꿈의 단독 무대가 성사될지는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맥킨지 스캇이라고 아십니까? 저희 히사모 뉴스에서도 몇 번 다뤘던 인물인데요. 맞습니다. 베프 베이조스 전 아마존
최고 경영자의 X 전 와이프입니다. 자, 맥켄지 스캇이 지금 뉴스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데요. 미국 내 한 사립학교 과학교사인 댄 주에가 재혼한다고 이미 했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7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주엣은 최근 자선단체 기빙 플래지의 행복한 우연으로 내가 아는 가장 관대하고 친절한 사람 중 한 명과 결혼했다며 막대한 재산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쓰기로 한 스캇의 약속에 동참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주엣은 시애틀의 한 사립학교 과학교사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AP통신은 주엣이 수십 년간 교사 생활을 했으며 가장 최근에 화학을 가르친 시애틀의 사립학교인 레이크사이드 스쿨에 스캇의 자녀들이 다녔다고 전했습니다. 기빙 플레이즈는 워런 버핏과 빌 멜린다 게이츠 부부가 주도해 부자들의 재산 사회 환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0년에 설립한 자선단체로 200명이 넘는 부자들이 이미 참여했으며 국내에서는 최근 우아한 형제들의 김봉진 회장이 등록해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스캇은 남편 베이조스와 전직 TV 앵커 로런 산체스 간의 불륜 사실이 보도된 2019년 이혼에 합의하고 얼마 뒤 기빙 플래지에 참여해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요. 그녀는 25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면서 이혼 합의금으로 아마존 지분의 4%를 받았으며 지난해만 거의 60억 달러를 기부하는 등 이혼 이후에 다양한 자선 활동을 해왔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여성이죠. 스캇의 현 재산은 약 535억 달러, 하나 60조 4천억 원으로 전 세계에서 22번째로 부자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고요. 아마존의 스캇 관련 웹사이트는 스캇이 시애틀에서 4명의 자녀와 함께 댄과 함께 살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베이조스는 스캇의 재혼 사실을 처음 보도한 월스트리트 저널의 대변인을 통해 보낸 입장문에서 댄은 훌륭한 사람이고 그들 2명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핀란드 소식을 끝으로 마지막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핀란드는 당초에 코로나 모범국으로 뽑혔던 나라입니다. 근데 최근에 3주 셧다운이 내려지면서 선거까지 연기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핀란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이 급속히 악화된 가운데 4달 연기된 지방선거가 연기됐습니다. 예정된 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핀란드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 확산에 따라 4달 예정된 지방선거를 6월 중순까지 연기한다고 밝혔고요. 이에 따라 4달 18일 예정됐던 지방선거는 6월 13일 열리게 되었고 장관은 많은 유권자가 투표장에 나오지 않을 경우 선거 결과의 정당성이 손상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럽에서 코로나 감염률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였던 핀란드는 지난 2월 중순부터 확진자가 급증하더니 이달 1일 확진자 수 861명으로 발병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이에 핀란드는 두 번째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비상사태를 통제 관리하기 위한 비상권한법을 발동했습니다. 그럼에도 확산세가 안정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핀란드 국립보건원 국장은 현재 상황이 계속될 경우 선거가 예정된 4월 중순에는 신규 확진자 숫자가 11,000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이는 결국 선거 연기의 결정적인 사유로 이어졌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전 세계에 흩어진 미즈널 가족 여러분, 특별히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히기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방심하지 말고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임해야 됩니다. 지금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각, 미국 서부 시각으로 오전 11시인데요. 지금 주식시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우도 꺾였고요. 지금 나스닥, S&P 500 지수는 완전히 하락으로 반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한 주도 쉽지 않은 장세가 연일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쪼록 리스크 관리 잘 하시면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도록 저희 미주놀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통키뉴스가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실 때 모두 재생은 미주놀 들어가셔서요. 미주놀 채널 들어가기로 정하시는 겁니다. 채널 목록 클릭하시고 화면이 바뀌면 통키뉴스 종목 다른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통키뉴스 하셔서 영상 재생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자, 특별히 왼쪽에 반복 재생
반복 재생 꼭 누르셔야 됩니다. 요걸 딱 누르시고 주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